안녕하세요. 재밌는 정치, 즐거운 봄, 언제나 듣고 싶은 이야기만 하고 싶은 수능특강 정치를 맡은 박봄입니다. 네. 오늘 지난 시간까지 해서 선거 부분이 끝났네요. 오늘은 이제 우리나라의 민주정치하는 3단원 연계 알아보기 심화 강의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흐르고 있는 음악은 세연이가 추천해준 스위스로의 선샤인이라는 노래입니다. 가사가 여러분에게 의미 있을 것 같아요. 예, 그쵸?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아무튼 아주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이요, 그 수강후기 게시판에다가 막 그 추천곡을 올려주잖아요. 그러면 그거 답변을 쓰면서 바로 그 노래를 찾아서 듣습니다. 예, 그래서 들으면서 좋다 이렇게 느낄 때가 많아요. 예, 정말 좋은 노래 많이 추천해 주셔서 정말 좋은 노래 요즘 많이 듣고 있습니다. 고마워요. 네. 오늘 이 시간에 이제 주요 빈출 개념, 포인트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헌법의 기본 원리입니다. 참 이렇게 찾아서 모아보니까 사실은 그렇게 많이 출제된다고 생각을 못 했었는데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헌법의 기본 원리 6가지. 중에서 여러분 국민주권, 자유민주, 복지국가, 국제평화주의 정말 번갈아 가면서 계속 출제가 되고 국제평화주의와 복지국가주의는 다행히 어렵지가 않죠. 예. 아무튼 그렇게 해서 헌법의 기본 원리 하는 부분 여러분 꼭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볼 것이 기본권의 내용입니다. 기본권의 내용은요, 지난 수능에서도 보면 섞어서 많이 출제가 됩니다. 어떤 한 기본권을 가져다 독자적으로 출제하는 경우는 정말 그 평가원이나 모의평가에서 나왔던 그런 몇몇 문제들 빼놓고는 다 섞어서 성격을 물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복잡하게 나오는 경향이 있었지만 기본권의 내용과 관련해서 여러분 성격 얘기했던 것 반드시 꼭 그건 기본으로 암기해야 되는 사항들, 그 사항들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2가지입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먼저 교재 103페이지 8번 맞나요? 8번 문제 변형된 거. 예, 보기 전에, 볼게요. 보면 여기 헌법의 기본 원리 나와 있죠? 헌법의 기본 원리 선생님이 자료의 맨 위에다가 써두었습니다. 예,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네. 사과 옆에 있죠? 사과 옆에 이렇게 헌법의 기본 원리라고 해놨죠, 선생님이? 네. 여러분, 헌법의 기본 원리 6가지, 민주정치의 기본 원리 5가지 외우듯이 꼭 외워라!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국민주권. 정말 이거 몇 번 말씀드렸죠. 그쵸? 이게 혹시 진짜 조연출 선생님이랑 이런 PD 선생님이랑 이런 분들은 수능 보면 만점 맞을까요? 아마도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유민주주의. 네.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주의, 복지국가 원리. 그 다음에 국제평화주의. 그 다음에 평화통일, 이거 놓고 하겠습니다. 평화통일, 문화국가, 문화국가주의 이렇게 있죠. 이렇게 6가지가 있고요.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되는 거 이거 2개 섞여서 좀 혼란스럽게, 어렵게 이 부분. 그 다음에 복지국가와 국제평화주의까지 이렇게 4개가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 중에서 복지국가 원리랑 국제평화주의는 정말 쉽습니다. 네, 기본적인 사항만 보시면 될 부분들이고 국민주권과 그 다음에 자유민주주의 여러분 이 실현 방안들 꼭 알아두셔야 되는 거죠. 실현 방안들.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인이니까 국민이 스스로 통치해야 되겠죠. 국민자치. 네. 국민이 스스로 통치해야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 통치해야 되는데 오늘날 정말 모든 일을 버리고 가서 스스로 통치할 시간이 없습니다. 스스로 정책 결정을 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대표를 뽑습니다. 대의제. 자 보세요. 그러면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방안이 바로 대의제입니다. 대의제. 국민주권 실현하는 방안 대의제. 대의제하기 위해서는 선거제도 있어야 되겠죠. 민주적인 선거제도. 네. 그 다음에 복수정당제도. 여러 정당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참정권. 네.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이런 거 통해서 대표 뽑고 그 다음에 내가 주인이고 맞습니까 여러분? 네. 자유민주주의에서 가장 강조되는 키워드는 뭐였다? 자유. 민주 합쳐진 건데 내 자유를 강조하는 기본권을 강조하는 기본권 보장이
키워드였습니다. 기본권 보장. 네, 별표. 그럼 기본권 보장하기 위해서, 기본권 보장하기 위해서 이거 많이 하죠. 법치주의. 법치주의의 목적이 바로 기본권 보장에 있다라는 거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법치주의의 목적이 기본권 보장에 있다. 사람이 그냥 내 생각대로, 그냥 내 기분대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딱 규정된 법에 따라서 다스리는 법치주의를 규정해 놓은 것은 기분에 따라서, 생각에 따라서, 그때그때 따라서 사람이 다스리게 되면 다른 사람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법치주의를 하는 것이고, 이 법치주의의 목적은 따라서 기본권 보장에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유민주주의 관련해서는 기본권 보장, 따라서 법치주의가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방안이 된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지금 보시면 자유라는 자유, 이 국가의 간섭 배제, 이런 것을 강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복지국가주의는 인간다운 생활 보장 하시면 되겠고, 국제평화주의, 이 국제평화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평화 실현하기 위해서 전쟁을 부인해야 되겠죠. 근데 어떤 전쟁? 침략적 전쟁 부인. 이건 다 외우셨죠, 여러분? 우리나라 한 나라 잘 살겠다고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전쟁을 안 하겠다라는 거. 국제평화 실현하기 위한 그런 의지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또 뭐 있을까요? 국제법 존중. 어떤 국제사회 질서를 존중하겠다는 거 평화를 위한 거 맞잖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 더 쓰면 외국인의 지위 보장.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알아두셔야 되겠죠. 여기서 시험 문제 한번 나왔던 게 침략적 전쟁 부인이지 방어적 전쟁은 한다는 거예요. 침략적, 우리가 먼저 침략하는 전쟁만 안 하겠다는 거지 모든 전쟁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민주정치 아니죠. 헌법의 기본 원리 6가지 중에서 지금 주요 출제 포인트가 되는 4가지 살펴봤습니다.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네, 보겠습니다. 교재 103페이지 8번 문제를 변형한 겁니다. 변형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재에 있는 문제랑 좀 다르고 여러분 자료 보셔야 됩니다. 두 법에 담긴 헌법의 기본 원리를 나타내고 있는 헌법 조항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이 법은요, 노동자에 대해서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고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기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 아울러 임금 노동자들을 부당한 저임금으로부터 보호, 빈곤 극복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있음을 알 수가 있죠. 하나 더 볼까요? 이 법은요, 피보험자인 국민이 납부하는 기여금의 형태로 보험료와 국고 부담료를 재원으로 해서 국민에게 발생하는 질병, 상해, 분만, 사망 등 상당한 재산상의 부담이 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 방식에 의해서 대처하는 제도라고 했습니다. 역시 미래사회 위험을 대처하기 위해서 국가가 부담을 일부 하면서 이런 위험들을 대비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인간다운 생활을 살기 위해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서 뭐죠? 어떤 헌법의 원리? 복지국가의 원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복지국가의 원리를 나타내고 있는 헌법 조항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1번 볼게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 주권 실현인 거죠. 이건 국민 주권에 관련된 헌법 조항이죠. 아니네요.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그 지위를 보장한다. 외국인의 지위 보장은 평화주의 실현 위해서죠. 아닙니다. 모든 국민은요, 직업 선택의 자유민주주의. 네. 그다음에 모든 국민의 재산권 보장. 여러분 재산권, 자유권의 하나죠. 그렇죠? 재산권 보장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거 뭐죠? 자유민주주의 관련된 거. 정답 5번입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이게 사회권에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조항이 되고 이것들 실현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된 거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여러분? 네. 자, 보세요. 다음은 우리나라 헌법의 일부다. 여러분 한 가지 당부를 드리면요.
우리 문제의 헌법 조항들이 방금 봤던 변형된 문제에서 선생님이 이제 헌법 조항을 넣고 여기서도 지금 지문에 보면 헌법 조항이 문제로 구성됐다고 해서 여러분이 헌법 조항을 모두 외운다거나 이러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정말 사법시험 아니고 뭐 공무원 시험 아닌데 절대로 외우지 마시고요. 뭐 정말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지금 3단원 배울 때 헌법에 관해서 배운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헌법 한번 읽어보고 싶어요 라는 학생들은 있습니다. 아, 좋아요. 너무 좋아요. 예, 공부하듯이 그 다음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 찾아가면서 그렇게 공부하시지 몇 조 몇 항에 무슨 내용 막 이렇게 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헌법의 일부고요. 공통적으로 나타나 있는 헌법의 원리입니다. 예, 헌법의 원리 6가지 머릿속에 떠올리셔야 되겠죠? 네. 전문 중략 해놓고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그냥 딱 나와버렸습니다. 자유민주주의라는 거 나오지요. 더 해볼게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는 네,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하고 정부가 위헌정당 해산 제소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 우리는 이미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정당은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해산된다. 위헌정당 해산권이고요. 이것이 헌법재판소의 권한의 한 가지가 해당이 되고 정부가 그 제소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 잘 알아두시고 여기서 보면 이 8조 사항 이건 외우실 필요 없고 정당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는 해산될 수도 있다라는 이 조항은 바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지. 그치? 개인의 자유 그리고 민주주의라는 걸 수호하기 위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조항 나오면 아, 이 헌법의 기본 원리 자유민주주의구나. 네. 아주 자유민주주의의 대표 조항입니다. 이 조항은요. 네. 그래서 봤고요. 그럼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국가 권력 분립의 근거가 된다. 여러분, 아까 했던 거 보세요. 자유민주주의의 이 자유, 기본권 보장. 그쵸?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어때요? 뭐 있었죠? 법치주의.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더 쓰면 권력 분립이 되는 거죠. 네. 꼭 반드시 여러분 알아두셔야 될 사항이 되죠, 여러분. 이거 연결시켜서 연결고리. 자유민주주의, 개인의 기본권 보장, 개인의 자유 보장,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법에 따라서 통치하는 것. 또 하나 권력을 이렇게 나눠 놓은 이유. 권력이 한 군데에 집중되거나 그러면 권력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권력 분립의 목적 역시 기본권 보장이 되죠. 따라서 여기서 전체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찾아내시고 자유민주주의 연결고리 기본권 보장, 기본권 보장의 목적을 갖는 것이라면 권력 분립, 그렇죠. 네, 맞습니다. 1번 맞고요. 옳지 않은 거 됐습니다. 2번, 네, 2번 넘겨주세요. 네, 개인보다 국가를 중요시한다. 이건 개인을 중요시하는 거죠. 개인의 자유. 전체주의적 그런 시각이 아니라 개인의 자유. 맞습니다. 아니, 틀리죠. 국가를 중요시하는 게 아니라 개인을 더 중요시하는 것. 아는 거 2번 정답 되겠습니다. 네, 3번이요.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 보장을 중요시하겠죠. 자유. 그렇죠. 그다음에 4번. 정치적으로 그렇죠.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해서 자유민주주의. 맞습니다. 5번. 권력 창출의 정당성을 국민의 합의에 기초하고 있다.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죠. 민주주의 들어가 있으니까요. 네,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볼까요? 네. 보세요. 다음의 헌법의 규정들에서 도출할 수 있는 원리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습니다. 그럼 보시면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말은 뭐냐면 권력을 나누겠다는 권력 분립이죠. 네. 방금 전에도 봤다시피 이 권력 분립이 추구하는 이 궁극적인 목적 찾아보라는 겁니다. 해볼까요? 1번. 국민이 직접 정부를 통제하기 위해서 권력 분립을 한다. 권력을 나눠놓는 이유가 국민이 직접 통제하려고? 자, 보세요. 다음으로 넘겨볼까요? 그쵸. 2번이 정답이 되죠. 권력을 분립시키는 목적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 다시 말하면 뭐? 기본권 보장. 권력이, 이와 같은 권력이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이 한 기관에 한 사람에게 있다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기 어려워요. 독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권력 분립을 하는 이유는 자유와 권리,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라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 4, 5번 차례대로 보면 계층 간의 대립과 갈등 극복하기 위해서 아니고요. 비상사태를 신속히 해결하려고 권력 나눠놨다. 아니죠. 정치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행정의 능률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네. 그래서 여기 문제 봤고요. 네, 문제 더 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 문제는 교재 103페이지 7번 문제입니다. 역시 헌법의 기본 원리에 대한 문제고요. 보겠습니다. 이 헌법의 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보래요. 자, 보겠습니다. 또 나왔어요. 계속 나오죠. 똑같은. 아까 전에 봤던 몇 번 문제였죠, 여러분? 네. 2009년 6월 평가원 문제의 지문으로 구성되었던 것과 같은 지문입니다. 보시면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당의 활동이나 목적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위배된 그런 정당이 생긴다는 건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함이죠. 여러분, 자유민주주의의 실현 방안을 찾아보라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 연결고리 기본권 보장. 아까도 썼죠? 네. 기본권 보장하기 위해서 법에 따라 통치한다. 법치. 맞습니다. 맞아요. 네. 니은. 권력 분립. 그쵸? 법치, 권력 분립. 오케이. 맞습니다. 네. 그 다음에요. 간접민주정치. 간접민주제, 대의제. 아까 뭐였습니까? 여러분 쭉쭉쭉쭉쭉쭉쭉쭉 대의제 오면 대의제 국민주권이었죠. 그렇죠? 대의제 국민주권입니다. 하나 더 마지막 볼까요? 마지막이 뭐였죠, 여러분? 복수정당제도 실시. 복수정당제도 실시 역시 어때요? 선거를 통해서 우리의 대표를 뽑으려면 복수정당제도가 기반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국민주권이 여기에 해당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정답은 기억, 니은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이런 문제 나오면요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주의해서 정말 알아두셔야 될 게 헌법의 기본 원리 6가지 중에 4가지가 자주 나오는데 그 중에서 국민주권과 자유민주주의는 확실하게 또 정리하고 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물론 수능에서는요 국민주권과 자유민주주의를 가져다가 막 엄밀하게 구분해갖고 막 그렇게 내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는 정말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정말 밀접한 관련이. 사실은 어쩌면 그 실현 방안도 사실 어쩌면 복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엄밀하게 지금 이렇게 가르쳐주고 이렇게 공부를 할 때는 이렇게 구분을 하지만 시험 문제에서 이 둘을 가져다가 막 엄밀하게 구분하라고는 안 나올 테니까 너무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되 우리가 수업 시간에 공부한 범위 내에서만 정리를 차곡차곡 해놓으시면 충분합니다. 네. 그 다음에 105페이지 필수 자료를 변형해 봤습니다. 네, 105페이지 필수 자료 변형한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기본권의 내용으로 들어가는데요. 네, 자 보세요. 필수 자료에는 여기 이렇게 막 이렇게 가로로 나와 있는데요. 선생님이 지금 여기 이렇게 지문으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미란다 경고문 아시죠? 너는 묵비권이 있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고 왜 네가 체포되는지 말해주는 것. 그게 미란다 경고문입니다. 그래서 묵비권을 가지고 있어서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되고요. 당신이 말한 것이 법정에서 당신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수도 있으니까 변호인이 올 때까지 말 안 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거 알려주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구속적부 심사 신청이네요. 구속적부. 구속이 적당한지 부당한지 심사해달라고 신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의자가 신청하네요.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신청합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구속이 적당한지 부당한지 심사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다음과 같은 여기서 나타나 있는 것은 여러분 어떤 기본권에 대한 것입니까? 몇 번 강조하지만 자유권 중에서도 신체의 자유와 관련된 내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유를 침해당할 가능성이, 제한당할 가능성이 가장 클 때가 감옥 갈 때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헌법에서는 신체의 자유를 보장해 준다라고 써 있기 때문에 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아주 신중히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너 체포해서 갈 때는 꼭 그런 말 해줘야 되고, 그리고 인신을 구속해서 신체의 자유를 이렇게 제한할 때는 꼭 이렇게 한 번 더 적당한지 부당한지 심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다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네. 그럼 볼게요. 1번 국민의 재산권이 보장된다.
신체의 자유라니까요. 관련 없습니다. 네. 그렇죠. 2번이 정답이 되네요. 3번. 차례대로 보면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 사회권에 관련된 내용이고 이건 자유권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아니죠.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여기하고 밀접한 관련은 이거는 그 자연권적 기본권을 헌법에 안 써 있어도 보장해 준다. 왜냐하면 하늘이 줬으니까 천부인권 사상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5번.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기본권 중에 대장 기본권 조항, 1등 기본권 조항, 대장, 목적, 기본권의 목적 조항이죠. 여기 관련된 거 자유권 중에서도 신체의 자유다라는 거 꼭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열심히 가고 있네요. 교재 109페이지입니다. 네, 교재 109페이지에 기본권의 성격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고요. 기억에서 디귿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본권의 성격 관련돼서는요. 복합적으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섞여 있는 거 꼭 정리해 두시길 바라겠고요. 이 문제는 지금 교재 109페이지 3번 문제를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지 않아요. 자료 보시고요. 국가의 존립을 전제로 합니까? 다시 말하면 기본권에는 자유, 평등, 참정, 사회 이렇게 막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국가가 만들어준 기본권이 있고 국가가 생기기 이전부터 존재했던 기본권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국가의 존립을 전제로 하는 게 실정권적 성격을 가지는 거고 네. 현실에서 정해준 권리라는 성격을 갖는 거고 국가의 존립을 전제로 하지 않고 국가가 없었을 때부터 있었던 게 자연권적 기본권인 거죠. 사실 우리는 국가가 없을 때도 자유권, 평등권 하는 등등 이런 자연권적 기본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국가가 성립함으로써 이제 다른 여러 가지 기본권들이 또 생기게 되는데 지금 보세요. 참정권은 제외한다라고 돼 있어요. 실정권적 기본권 안에 참정권이 들어가죠.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국가의 정치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니까 국가의 존립을 전제로 하잖아요. 근데 참정권 제외하라고 했습니다. 참정권 제외하고 뭐 있는지 보니까 다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적 기본권, 다른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 청구권 되겠네요. 그렇죠? 그랬더니 다른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이 아니래. 네. 예, 성격을, 여기가 청구권이네요. 성격을 가지나요? 네, 여기가 청구권이네요. 그런 성격 아니래요. 다른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이 아니래요. 그러면서 하나 남아있는 거, 사회권이죠. 그렇죠? 사회권 역시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기 때문에 국가의 존립을 전제로 하죠. 어때요? 청구권도 국가에 대고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국가의 존립을 전제로 하죠. 그렇죠? 네, 이렇게 다 집어넣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네. 1번, 자유권적 기본권은 기억에 해당된다. 네. 기억은 가장 핵심적이면서 그렇죠. 포괄적인 권리죠. 여러분, 포괄적인 권리의 뜻이 뭐였습니까? 네. 헌법에 안 써 있어도 보장되는. 헌법에 안 써 있어도. 왜요? 국가의 존립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권리거든요. 포괄적인. 헌법에 안 써 있어도 보장해주는 그런 권리입니다. 맞아요. 3번에 볼게요. 니은에 속하는 기본권은, 네, 니은에 속하는 기본권은 사회권이죠. 의무를 수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권에 속하는 기본권은 여러분, 대표적으로 교육, 그거 외에도 있지만, 근로, 환경. 봐요.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깨끗한 환경에 살 권리. 이건 동시에 의무이기도 합니다. 교육을 받을 의무, 근로해야 될 의무, 그 다음에 환경을 깨끗하게 보존해야 될 의무. 그래서 사회권은요, 권리이면서 의무의 성격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맞네요. 4번. 니은과 달리 디귿은 법률의 규정과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보장한다. 그랬습니다. 니은과 달리가 아니죠. 니은도죠, 니은도. 여러분, 사회권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교육, 근로, 환경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해서는요, 그 밖에 그것을 실제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법률이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자면, 이 자유권 같은 것은
국가의 존립을 전제로 하지 않고 우리가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하늘이 부여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구체적인 법률이 없어도 당연히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회권은요, 국가의 존립을 전제로 해서 국가가 보장해 주는 성격을 갖기 때문에 이것을 구체적으로 보장해 주기 위해서는 그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법률들이 마련되어 있어야 돼요. 헌법에 딱 사회권을 보장해 준다라고 써 있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 주겠다라고 헌법에 딱 써 있고 그것을 실현해 주기 위해서 그 밑에 법률들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나요? 아니죠. 아까 봤죠. 아까 봤듯이 제일 첫 번째 봤던 우리 교재 제일 앞에 자료 제일 앞에 보세요. 103페이지 8번 문제 변형한 가와 나 같은 법 보세요. 가법은 노동자의 최저임금 수준을 보장하며 어쩌고저쩌고, 나법은 보험 방식으로 해서 위험에 대비하는 법으로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런 것 등이 다 사회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이런 법률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보장이 될 수가 있어요. 네. 1페이지 제일 위에 문제요. 네. 다시 한번 확인을 하면 자유권은 헌법에 써 있는 그 자체 혹은 헌법에 써 있지 않더라도 보장이 되지만 이 사회권은 헌법에 써 있는 게 다만 좀 추상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법률의 규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산 확보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은과 달리라고 말한 부분이 틀렸습니다. 4번 정답입니다. 네. 아는 것은 어려운 문제예요. 이런 거는 정말. 네. 5번 국가의 문서로서 뭔가 요구하는 거, 청구권, 청원권의 형태죠. 문서로서 요구하는 거, 청원권. 네, 맞습니다. 디귿에 해당되는 거. 네, 그래서 청구권에 속하는 거, 청원권. 그래서 재판 청구권. 다 청구권자 들어가니까 어렵지 않다라고 했었죠. 형사 보상 청구권,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 네, 이렇게 등등등. 네, 국가 배상 청구권 다 써있고 청원권만 청원권이고 문서로서 요구하는 걸 청원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답 4번 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볼까요? 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교재 111페이지 7번. 다음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기본권 제한과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입니다. 예, 기본권 제한과 관련하여 라고 했으니까 기본권 제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예, 여러분 거기 써 있습니다. 예, 교재를 자꾸 자료에. 네.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답니다. 우리 헌법은요.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어떠한 사안에 있을 때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권은 그 사안에 맞게 됐을 때는 제한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 헌법 37조 2항을 좀 써보도록 할게요. 37조 2항을 써볼게요. 모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제일 앞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이라고 나와 있어요. 생략하고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 여러분 써있죠 거기 공공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씩 볼게요. 기본권은 보장해주는 것이 원칙인데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할 때만 제한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목적상의 한계점입니다. 목적상. 이런 목적을 가질 때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는 거예요.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필요한 경우에 정말 최소한으로 제한하라라고 써 있는 겁니다. 최소한. 절대로 과잉해서 제한하지 말고 과잉 금지의 원칙입니다. 네. 그래서 뭐라고 쓰냐면 방법상의 한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방법하면 법률 같죠. 법률로서 법률을 만들어서 제한한다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식상의 한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국가 안전보장, 질서 유지, 공공복리를 목적으로 했을 때 정말 최소한의 정도로 법률이라는 형식을 빌어서 제한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됐나요? 네, 맨 마지막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한하는 경우에도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이게 내용상의 한계입니다. 본질적인 내용 자체를 침해해버리면 안 된다. 다시 말하면 필요하기 때문에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10층, 100층짜리 건물 못 짓게 하는 거. 예, 이 개발 제한구역이죠. 분명히 재산권을 제한하고 있는 겁니다. 재산권을 제한하고 있지만 뭐예요? 공공복리를 위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환경을 위해서 제한하고 있어요. 최소한도로 법률을 만들어서. 그런데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면 안 된다? 다시 말하면 재산권 자체를 박탈해버리고 거기 환경 보존해야 되니까 그 지역에서 다 나가! 이렇게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내용상의 한계예요. 네, 정리되셨죠? 한 번만 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목적으로 할 때 정말 최소한의 경우로 어때요? 법률이라는 형식을 빌려서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하지 않도록 그렇게 제한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한번 볼게요. 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 제3조의 법을 만든 이 입법 목적은 고액 과외 교습을 봉쇄하기 위함이고 고액으로 해서 과외하는 것을 없애기 위함이고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고 비정상적인 과외 교습 경쟁이 초래하는 그런 사교육의 기회차별을 최소화하는 데 있다. 목적이 그러네요. 그런데 동법 3조를 보니까 일반인의 과외 교습 자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어서 원칙적으로 그냥 그 자유 자체를 박탈해 버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는 국민의 자녀 교육권,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다. 본질적인 내용 자체를 아예 박탈해 버린 겁니다. 자녀 교육권, 아예 그냥 그렇기 때문에 위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정당하죠. 목적은 이러한 목적이 있었는데. 다음에 볼까요? 사회의 공공질서를 보호하기 위해서 야간 5개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입법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이 되지만 그쵸? 사회의 공공질서를 위해서 자 보세요. 밤 11시, 12시에 집회를 한다라고 해봅시다. 그 시간대는 사람들이 모두 조용한 가운데서 평온을 요구하는 시간이죠. 이게 잠드는. 그 시간에 막 그렇게 시위를 한다면 정말 사람들의 평온을 해치는, 공공질서를 해치는 뭐 그런 이유에서 그래 야간에 바깥에서 집회를 금지하는 것의 목적은 정당해. 공공의 질서, 공공복리를 위해서. 그래 정당하다 치자. 질서 유지를 위해서. 그런데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 5개 집회를 허용할지를 경찰서장이 결정하는 것은 헌법에서 금지된 집회의 사전 허가제에 해당하는 것이며 우리 헌법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집회, 시위의 자유가 있고 따라서 이 집회에 대해서는 허가할 수 없다. 허가제 안 된다. 신고제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허가제와 신고제의 차이를 아시죠? 허가는 허락받는 거야. 허락해줘. 그래서 싫어. 그럼 못하는 거고 신고제는 나 한다. 하는 거 알아두고만 있어. 이겁니다. 그래서 집회 및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해주기 위해서 신고제로 해야 된다라고 써 있는데 여기 보니까 경찰서장이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허가제를 하고 있는 것. 이것은 일방적이고 전면적인 금지에 해당되기 때문에 본질적인 권리 자체를 침해한 것이라고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네, 여기 시사하는 바, 여기와 관련해서는 또 하나 좀 더 보도록 할게요. 네, 보편적인 법질서를 무시하는 기본권 제한 무효. 그 얘기 아니죠. 지금 보편적인 법질서를 지금 무시한 그런 내용들이 아니고 헌법에 있는 기본권 자체를 침해했다라는 얘기들이죠. 볼게요. 넘겨주시면 기본권 제한의 실익이 사회적 이익에 부합해야 한다. 기본권 제한의 이익이 사회적 이익에 부합해야 된다. 기본권을 제한하는 목적에 있어서는 타당했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죠. 넘겨보겠습니다. 네.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 여부는 입법 목적을 통해서 파악해야 된다.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은 헌법에 써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아니고요.
4번 기본권 제한의 규정은 다수의 사람에게 평등하게 지금 어떤 사람에겐 적용되고 어떤 사람에게 안 돼서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정답 네 5번 권리의 실현을 원천적으로 방해하는 것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다. 방금 전에 봤죠? 37조 2항에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아주 최소한도로 법률을 만들어서 여기 법도 다 만들었습니다. 목적도 다 있어요. 네. 그런데 본질적인 내용 자체를 침해했다는 거죠. 여기서는 집회, 시위, 결사의 자유 자체를 박탈한 것이나 다름없다. 여기서도 역시 교육권 이런 걸 박탈한 것이나 다름없다. 본질적인 내용 자체를 침해했다라고 보여지는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 교재 107페이지 필수 자료를 조금 더 부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미 조금 봤는데요. 자, 보세요.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보면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5개 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 여러분 해가 뜨기 전, 해가 진 후가 참 애매모호하죠. 겨울로 치면 해가 뜨기 전은 아침 한 7시, 뭐 8시, 뭐 7시. 그리고 저녁에 해는 5시에 지니까 뭐 여름으로 치면요. 사실 활동할 수 있는 시간에는 그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많은 시간을 집회 시위를 못하도록 이렇게 애매모호한 시간을 설정해 놓고 있어요. 그런데 헌법 21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지며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써 있죠. 그렇죠? 네, 헌법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 그럼 보시면 이게 헌법이고 보다 상위의 법이고 이게 법률 아래 법률입니다. 법률은 헌법에 위배돼서는 안 되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면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집회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이 조항이 헌법에 위배됐다라는 판정을 받았어요. 왜일까요? 이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에요. 집회의 자유는요. 집회의 자유, 기본권. 이 기본권이라고 하는 것은 공공의 이런 안녕 질서나 법적 평화와 마찰을 빚을 때 적절한 범위 내에서 제한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목적상 한계에는 부합합니다. 예, 공공 질서를 위해서 야간에 5개 집회 금지한 것은 그래 공공 질서 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할 때는 타당하다. 그래 여기까지는 맞아. 그리고 밤에 집회 및 시위를 막 진행했을 때 경찰력이 동원해서 그걸 진압하는데도 뭐 이렇게 좀 정리하거나 질서 유지를 하는데도 어려움이 많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질서 유지, 평온함 이런 것을 위해서 그래 제한하는 거 목적상 그래 부합해. 그런데 보세요. 야간에 5개 집회를 미리 금지해두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경찰서장이 허용하도록 한 것은 그렇죠? 사전 허가제에 해당하여 헌법이 보장한 집회의 본질적인 내용이 침해된다. 헌법에 어떻게 써 있어요? 허가는 아니 된다라고 써 있잖아요. 허가는 아니 된다라는 거기에 본질적인 내용 침해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내용상 한계를 벗어났습니다. 벗어났어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볼게요. 아니요, 다시요. 아래쪽. 5개 집회의 금지 시간을 하루의 절반에 해당하는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라고 규정한 거. 정말 광범위하고 애매한 시간을 규정한 것은 사실 예외로 보기에는 너무 넓은 시간이다. 최소한이라고 할 수 없다. 왜냐면 여러분 보세요. 선생님 같은 직장인, 여러분 같은 학생, 대학생 할 것 없이 낮 시간, 해가 떠 있는 시간 동안은 일하고 돈벌이하고 공부하고 그래야지 집회 갈 시간이 없어요. 사실상 그들에게 야간에 5개 집회 이렇게 광범위한 해가 뜨고 뭐 지도 뭐 어쨌든 이 광범위한 시간을 집회를 못하도록 하는 것은 집회 그냥 시위 자유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낮에는 일해야 되고 낮에는 공부해야 되고 밤에 한번 해보려고 했더니 밤에 안 된다고 하니까 그것도 해가 진 후 뭐 이렇게 애매한 시간을 결정해서 한 것. 이것은 바로 최소한의 제한. 여기를 벗어난 것이다. 최소한이 아니다. 너무나 넓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이 법률 조항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린 것으로 위배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필수 자료 내용까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이제 수능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사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여러분, 네 볼게요. 학교 정화구역 내에서 극장시설 및 영업을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학교보건법 관련 조항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했냐면 학교 정화구역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학교라는 것은 이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는 곳이니까 그 근처 몇백 미터 이렇게 설정을 해서요. 그 안에는 뭐 담배 자판기가 들어갈 수 없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데 지금 보면 그 안에 극장도 안 되게 되어 있었어요. 학교 정화구역 내 200m 이런 데 안에 극장도 못 들어갔었어요. 그랬더니 이 조항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뭐라 그랬냐면 극장 운영자의 기본권 침해는 물론이거니와 극장의 자유로운 운영에 대한 제한 및 학생들의 기본권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학교 환경을 깨끗하게 하고 그 주변 일대를 하기 위해서 그래 담배 자판기 놓으면 안 되지. 그래 그런 건 맞아. 근데 왜 극장까지 그러느냐. 학생들이 예술을 누리고 문화를 향유할 그럴 자유도 있고 그 극장 주인은 영업을 할 자유도 있는데 그래서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해서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내렸고요. 이 결정은 아무리 학생에 대한 보호라는 취지가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그 방식과 범위에 구분을 두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자유로운 문화 향유에 관한 권리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 는 점을 보여준다라고 했습니다. 이 지문은요, 어떻게 또 옮겨도 되냐면요, 이게 헌법의 기본 원리 중에서 문화 국가주의를 실현하기 위함이다라고도 연결시켜도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기사에 나타난 사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입니다. 여러분, 정답은 바로 1번 나오죠. 자유권이 평등권에 우선한다는 사례입니까, 지금? 여러분, 자유권, 평등권 하는 것은 국가가 생기기 이전부터 있었던 아주 본질적인 권리예요. 어떤 것이 더 우선한다라고 말할 수도 없고 위에서 그 상황이 나타나 있는 것도 아니고 1번이 정답이 됩니다. 네, 옳지 않은 것. 다 넘겨보면 네, 국회는 뭐 법 개정해야 되겠죠. 예, 어긋난다라고 했으니까 3번 보시면 학교 보건법에 해당 조항 그렇죠. 예술 표현의 자유, 예술을 누리고 그럴 자유들을 제한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그렇죠. 학생의 행복 추구 것도 고려한 거죠. 어떤 학생은 정말 영화를 봐서 즐거운 학생들도 있는데 그것들을 제한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죠. 5번 직업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침해, 극장의 자유로운 운영에 대한 제한 등 여러 가지로서 제한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역시 직업에 대한 자유, 과도하게 침해되는 거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의지가 나타나 있는 겁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나오죠, 얘가. 그렇죠? 교육, 근로, 환경 하면 딱 사회권. 네, 그렇죠. 사회권하고 자유권을 비교해서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유권은 헌법에 써 있는 그 자체로 보장이 되고 사회권은 구체적으로 보장해 주기 위해서 아까 처음에 봤던 문제와 같은 법들이 있어야 된다. 입법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옳은 대답을 한 학생 찾아볼게요. 갑 보겠습니다. 갑. 국민이 자신의 자율적 생활 영역에서 국가 권력에 의해 침해받지 않을 권리. 국가에 의해서 간섭받지 않을 권리. 이건 사회권이고 얘는 자유권. 아니죠. 그다음에 국민이 국가에 대해서 인간의 존엄성에 상응하는 최저 한도의 생활, 인간다운 생활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맞습니다. 권리와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당할 염려가 있을 때, 내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 이걸 보장해달라고 하는 것. 청구권. 이런 거죠.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자본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자본주의 하게 되면 빈부격차 심해지고 막 그런 문제들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 실업 문제들.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국가의 적극적 개입 맞습니다. 이건 쉬운 문제가요. 마지막 현대국가에서 중요성 강조되고 있다. 맞습니다. 네, 복지국가 지향하다 보니까 맞죠? 20번 문제는 아주 간단하게 잘 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서 네, 이번 시간 여러분 관련된 것들 중에서 아주 가장 핵심적이었던 게 헌법의 기본 원리 하는 부분하고 기본권 제한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럼 그 부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 번만 쫙 이렇게 복습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3단원 심화 강의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